새벽에 제가 술김에 들어가서 술을 마시다가 잠시 화장실에 다녀온 뒤 다시 의자에 앉았는데 의자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다행히 저는 다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술집 주인이 저에게 의자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정말 저에게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건지, 있다면 수리 비용을 어느 정도 물어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당시 CCTV도 있는데 제가 의자로 장난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장면은 없습니다. 저는 정말 앉기만 했는데 부서졌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굉장히 억울하시겠습니다. 근데 앉기만 했는데 의자가 부서졌다면 진짜 억울하고 황당할 것 같은데, 이런 경우면 내가 한 거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네. 손해배상 해줘야 됩니까? 제 생각에는 손해배상 책임까지 발생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손님에게 과실이 있거나 뭐 고의로 의자를 부시거나 해야 되는데 네. 정말 의자의 용도대로 앉으시기만 한 건데 망가졌다. 그렇다면 이게 정상적 사용을 하신 것이고 예. 의자 자체 뭐 내구성이나 하자용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가 있지, 오히려 손님에게는 뭐 잘못이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기는 어렵고, 네. 오히려 손님이 의자가 다쳐서 뭔가 상해를 입으신다면 저 같으면 이제 식당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언급해 주신 그 사항을 좀 짚어보도록 할까요? 의자가 부러지면서 이 사람이 다쳤다. 그러면 식당 주인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게 가능하다는 말씀이네요, 그러면. 이게 뭐 다행히 상담자분 안 다치셨다고 하니까 네네. 뭐 괜찮은데, 당연히 다툼이 있겠죠. 술집 주인은 사람이 네. 잘못 썼으니까 그런 것이고 자기는 다 잘했는데, 그렇죠. 상담자분은 이 의사가 잘못했다고 말씀하실 건데요. 예. 통상적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술집에 있는 기물을 유지 보수하고 관리할 책임은 술집 주인에게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보통 쇼핑몰 같은 데 가서 네. 뭐 그 기물이나 그 시설로 인해서 다치게 되면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의자의 통상적인 기능은 사람이 앉는 건데, 그럼 그런 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당연히 유지 보수할 책임이 술집 주인에게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의자가 파손돼서 다쳤다. 그럼 당연히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겠죠. 그렇겠죠. 네. 알겠습니다. 양쪽 입장이 이해가 되긴 한데 일단 다친 손님이 좀 더 유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하지만 의자로 장난을 치거나 몸을 많이 흔드는 등 의자에게 무리가 가는 등의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분은 안 하셨다고 했지만 그런 행동을 했다면 의자 파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까요? 네, 그것도 이제 사실은 정도에 따라 다를 것 정도에 같습니다. 따라서? 예, 단순한 장난이라든지 뭐 약간 의자가 부서지기에는 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려운 정도의 장난이면은 네. 사실 그 정도로 배상 책임을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이제 의자가 너무 고가의 의자라든지 뭐 거기에 음료를 떨어뜨리면은 뭐 손상이 심하게지는 뭐 가죽 네. 의자라든지 예. 그런 고도의 주의를 요하는 의자가 아닌 이상은 네. 단순히 이제 손님이 장난친 것만으로 어떤 그걸로 인해서 부서졌다고 해서 손님이 배상해야 될 책임까지는 조금 발생하기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그렇군요.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술집에서 좀 약간 폭행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술에 취해가지고 서로 싸우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 그럴 경우에 이 술집에 있는 집기류 등이 부서지고 망가지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그러면 싸움이 일어나서 뭔가가 망가졌다면 이 양측이 다 책임을 져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를 이제 공동 불법행위라는 공동 불법행위. 표현을 쓰는데요. 네. 그 여러 사람이 공동해서, 그러니까 각각의 불법행위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어떤 사람이 손해를 가한다고 한다면은 네. 연대에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의미를 어떤 의미냐 그러면 일부만 가담해도 전부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결과적으로 이런 의미가 됩니다. 예. 그러고 나서 피해를 입은 사람에는 다 배상을 해주고 나서 예. 자기들끼리 그거를 나누어서 부담을 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고, 네. 일단 손해는 전부 배상해줘라. 네. 이런 의미가 되는데요. 예. 다만 판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서는 배상액을 달리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싸우다가 누가 밀쳤는데 넘어진 사람이 팔을 뻗어서 잔을 깼더라도 일단 두 사람 모두 한꺼번에 배상을 해주고 나머지는 나중에 이렇게 둘이서 알아서 해야 된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안 싸우는 게 상책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죠. 어떤 뭐 술집에 가거나 와인바에 가거나 이러면 손님들이 잔을 너무 많이 깨트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인잔을 깨트리면 뭐 개당 얼마를 변상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안내가 돼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미리 좀 고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돈을 받는다든지, 요거는 어떤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까요? 네, 일단 사실 이런 부분은 뭐 고가의 와인잔이라서 민사적으로 손님에게 사전에 충분히 고지가 되고 예. 손님도 이에 동의한 상황이고 또 좀 주의 의무도 좀 고지를 받은 상황이라면 또 배상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이게 단순한 가실로 사실 부서졌거나 깨졌다고 해도 이거 일반적인 와인잔이라면 네. 그거에 대해서 손님에게 또 손해배상을 구하기는 어렵지 않나라는 또 생각이 들고요. 그래요? 사실 또 와인잔이 이렇게 식기세척기 같은 데만 넣어도 또 잘 이렇게 부셔지는 경우가 네. 있거든요. 네. 사실 약한 것이기 때문에 네. 손님 일부러 깨트리거나 뭐 떨어뜨려서 깨트리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은 사실 그것까지 또 일일이 책임을 묻기에는 네.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또 손님 입장에서는 야박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 몇 가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참고 삼아 알아두시고요.